자,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한강중학교 문제 보겠습니다. 1단원하고 2단원이 시험 범위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원소이다. 틀렸어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봐서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라부아지에가 증명해냈었죠. 자, 탄소와 산소의 전자 숫자는 같다. 틀렸어요. 원자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산소의 원자 번호는 8번이고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일 겁니다. 플러스 6일 겁니다. 전자의 개수는 8개고요. 얘는 6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원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원자들의 전자 수는 무조건 달라야 합니다. 3번.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줄 칠게요. 기본 성분 들어갔어. 이거 무조건 원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 정답. 모든 원소는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 120여 가지 가까이 되겠죠. 3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원소는 전기를 가하면 분해할 수 있다. 원소는 더 이상 어떤 물질로도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불꽃 반응 색깔 기억하면 되는 거겠죠. 일부 금속 원소에서 나타나는 7가지 불꽃 반응 색깔 기억해야 됩니다. 관찰할 수 없는 것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트륨 노란색, 칼슘 주황색, 칼륨이 보라색, 구리가 청록색, 나트륨 노란색, 구리 청록색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전부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렇게 뒤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안 나왔죠? 빨간색 없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불꽃 반응으로 모든 종류 틀렸어요. 일부 바꿔야죠. 일부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 색깔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염화 칼륨은 보라색이고요. 리튬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 색깔을 가지고 다르게 나타난다. 구별할 수 있다. 맞죠? 염화 리튬과 질산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원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은 모든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같게 나타날 수가 없죠. 소금이 불꽃에 닿았을 때 불꽃색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까닭은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NaCl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리을 답은 4번. 다음. 원소와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 원자의 중심에는 전자 말고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이 들어있다. 원자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못 보죠. 세 번째, 물은 세 종류의 원소. 틀렸습니다. 물 분자는 H2O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합니다. 독립된 입자로 성질을 가지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것을 분자라고 하죠. 틀렸어요. 분자는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 맞습니다. H2나 NO3나 SO4나 하여튼 이런 분자들은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볼게요. 전자가 6개인 탄소 원자 모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원자 핵을 한 개만 그려야 되죠. 원자 핵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전자의 크기를 모두 같게 그려야 한다. 일단 이건 맞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고 크기가 전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좀 생뚱맞긴 합니다. 리튬 원자 모형의 전자 수와 같게 그린다. 탄소는 리튬 원자랑은 그 원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도 다르고 전자의 개수도 다르죠. 같으면 안 됩니다. 실제와 모양과 크기를 완전히 똑같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려고 하는 그 샤프심보다 더 작기 때문에 아예 그릴 수가 없습니다. 원자핵과 전자의 모양 크기를 똑같이 그린다. 원자핵은 조금 커야 되고요. 전자는 조금 작아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볼게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모형으로 나타냈어. CO고요. 얘는 CO2가 되겠습니다. 같은 원소의 종류 두 가지씩 그리고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겠죠. 자, 가는 산소 원자, 탄소 원자라는 가는 산소 원자나 탄소 원자와는 성질이 다르다. 산소 원자는 성질이 없고요. 탄소 원자도 성질이 없을 겁니다. 분자가 돼야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 원자나 탄소 원자와 성질이 다르다. 맞는 거고요. 자, 내용 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건 이온에 대한 설명이죠. 같은 종류의 원자로 만들어져서 성질이 같다. 다르죠? 얘는 일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가와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같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 가와 나를 구성하는 산소 원자의 수는 같다. 산소는 여기 한 개고요. 한 개, 두 개 있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가 다르네요. 맞는 건 5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7번 볼게요. 자,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 연결이 옳게 된 것 찾아보겠습니다. 황, S죠. 질소는 N, 맞네요. 탄소는 C죠. 칼슘은 Ca, 니은 리을. 답은 4번. 원소 기호만 암기했으면 풀 수 있습니다. 8번 ENH3. 암모니아 분자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총 원자의 개수는 6개. 틀렸어요. 이 NH3는 질소 원자가 1개 있고 수소 원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2개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8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가 아니라 8개가 돼야 돼요. 4종류의 원소, 틀렸어요. 질소와 수소, 2종류의 원소고요. 이 NH3에서 앞에 2는, 커다란 숫자 2는 분자의 숫자, 3번 정답입니다. 앞에 써져 있는 커다란 숫자는 분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질소와 수소의 성질이 반반씩, 틀렸습니다. 질소의 성질도 없어졌고요. 수소의 성질도 없어졌습니다. 한 분자는 질소 원자 3개, 틀렸어요. 수소 3개와 질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답은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9번 볼게요.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알맞게 표현한 것은, 일단 양이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볼게요. 리튬 있죠? 리튬이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린 건 여기다 한 개 표시했습니다. 잃어버려서 양 전하를 띠는 리튬 이온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겠죠. 그림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가운데 플러스 3의 원자에게 전하량이 있었을 거야. 그렇죠? 맞는 걸 볼까요? 자, 일단 3번 되겠습니다. 3번 아니고 1번 되겠습니다. 1번이죠. 가운데 플러스 3의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3개가 있었는데 전자가 2개로 줄어들었다. 한 개가 바깥으로 튀어나갔겠죠. 그건 표시를 안 해주긴 했는데 이건 들어왔으니까 음이온이 되는 건데 리튬은 음이온이 될 수가 없고요. 전자가 이것도 들어온 거니까 틀렸고, 이거는 전자의 개수는 그대로고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자, 이온에 대한 설명. Li 플러스는 Li 원자보다 전자가 한 개 더 적죠. 적다.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원자가 이온이 되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량만 변합니다. 누구 때문에? 전자 때문에.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온이 녹아있는 용액은 전기가 통합니다.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전류를 통하게 해줍니다. Na+로 표현되는 이온은 나트륨화 이온, 틀렸습니다.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뭐뭐 이온 이렇게 써주면 되고, 뭐뭐 화이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음이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의 원자가 전자 2개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A라고 보면 A,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된다.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물 안에 들어가면은 결합되어 있던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결합이 풀어지면서 이온 상태로 물 안에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AgNO3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뭐랑 뭐가 만나가지고 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암기 테스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봤단 말이죠. 탁 나와야 됩니다.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AgCl. 이거 염화은이죠. 색깔은 흰색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몇 가지 정보가 더 있어요. 남아있는 물질이 뭐가 있겠니? NO3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 이온들이 남아있는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옳은 거 볼게요. 염화은이 생성된다. 바로 끝났네요. 1번. 앙금이 생성되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거 2번 줄 칠게요.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가 통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노란색, 흰색이고요.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고 생성됐고요. 혼합 용액 속에 질산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질산이온. 그쵸? 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지? NO3- 질산이온 맞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1번 정답이었고요. 물질 X를 물에 녹여서 불꽃 반응 실험. 색깔은 보라색이다. 칼륨이겠죠? K 플러스로 할까요? 칼륨 이온이 들어있었다. 거기다가 질산 칼슘 수액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죠. 질산은 앙칼신나. 지울게요. 앙금을 생성 못합니다. 칼슘은 누구랑 만나서 뭐를 만든다고 그랬죠? 탄산.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이 만들어질 건데 흰색이죠. 탄산은 CO3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KCO3 되겠습니다. K 플러스하고 CO3 마이너스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4번이겠네요. K 플러스 CO3니까 마이너스. 맞습니다. 다음 13번 2단원 들어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대전제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동한다. 그렇죠. 무조건 전자만 이동할 수 있고요. 원자핵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를 얻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얻으면 마이너스를 떼야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요. 전자를 잃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적다. 그렇죠? 해볼게요. 자, 가운데 플러스 3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었어요. 자, 전자를 잃어버렸어. 자,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적다. 그렇죠. 기억 디귿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14번 하겠습니다. 인력과 청력 관계된 전기력 문제 되겠습니다. 자, 뭐를 볼 거야? B를 볼 겁니다.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대요. 그러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죠. 플러스와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서로 끌어당깁니다. 인력이에요. 다음에 얘는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청력에 작용했겠죠. 청력은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들끼리 밀어내는 것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A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A와 C는 같은 종류, 다르죠? A와 C는 다른 종류, 그렇죠? A가 대전되지 않았다면 B에서 더 멀어진다. 이거 아마 틀렸을 거야. 잘 봐.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죠. A 같은 경우에 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는 왼쪽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됐기 때문에 B와 이 마이너스 사이에서 끌어당기겠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 멀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만든 거는 원래? 뭐가 문제일까? 다시 볼게요. 자,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A와 B, A 플러스였죠? 그렇죠. 밀어냈으니까 B 플러스였죠? 기억이 맞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라서 답은 2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자,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음박구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음박구 안에 전자가 있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전자를 반대쪽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대전체와 금속구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기겠죠. 금속구는 오른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볼까요?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됐고 왼쪽이 마이너스죠? 왼쪽이 마이너스가 됐고 오른쪽은 뭐 그대로다.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원자핵은 그대로 두고요. 전자만 움직인 거죠. 왼쪽 끝으로. 그치?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다. 1번입니다. 16번.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의 금속박. 검전기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박이 처음에 벌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 금속박이 더 벌어지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검전기를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벌어지게 만들고 싶으면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해주면 금속박이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더 벌어질 수가 있겠다.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할게요. 자, 만약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얘를 더 벌어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더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검전기 자체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벌어져 있고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오므라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은 오므라들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 17번 볼게요. 전류와 전하, 회로도와 물의 흐름의 비교 되겠습니다.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에 대한 설명 볼게. 짝지어 볼게 우선. 자, 물의 흐름이 전류고 물의 높이 차이가 이건 전압이겠죠. 펌프가 전지가 되고요. 펌프. 수도관은 도선, 전선이 될 거고 밸브는 스위치가 될 거고 물레방아는 전구가 될 겁니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물레방아는 전지, 들렸어요? 물레방아는 전구고요. 전지는 펌프에 해당한다. 자, 물의 흐름은 전류, 그렇죠? 물의 높이 차는 전지의 전압이다. 그렇지, 니은 디귿 답은 5번. 간단하죠? 18번 볼게요. 전류 전압 저항이 각각 일정할 때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I는 R분의 V. 반비례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부등호 기준으로 해서 둘 다 분수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둘 다 위에 있는 경우 있었죠. V와 I 둘 다 분자 변화했기 때문에 V가 커지면 I도 같이 커진다. 전압이 커졌을 때 전류가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하나는 아래에 있고 분모에 있고 하나는 분자변에 있으면 얘는 커지면 얘가 줄어든다. 무슨 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V와 여기 I. 자, 찾아주면은 저항과 전류 찾으면 됩니다. 저항과 전류 반비례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어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색입니다. 자, X축이 전압이고요. Y축이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R분의 1, 저항의 역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저항의 역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미리암페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암페어로 고치겠습니다. 0.6A, 0.4A, 0.2A입니다. 자, 모든 지점에서의 저항은 동일할 건데, 자, 여기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가 0.2A. 일단 공식부터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저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R은 I분의 V로 구하죠. I가 0.2A 고요. 전압은 1V가 되기 때문에 5옴 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여기 위치에도 마찬가지야. 0.4A분의 2V도 마찬가지로 5옴이죠. 모든 지점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지점의 저항값은 동일합니다. 어디를 계산을 하더라도 5옴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옴의 법칙.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구 두 개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골라볼게요. 일단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이고 예를 들어서 이 건전지 하나를 2V, 2V라고 해서 두 개를 더해서 전체 4V의 전압이 흐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각 전구의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다.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했었죠?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모두 동일해요. 모든 회로에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전구를 더 많이 연결할수록 전압은 증가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전체 전압을 얼마라고 가정했죠? 4V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직렬 연결해서 전체 V는 V1 플러스 V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4V가 각각의 저항, 전구에 나눠서 걸립니다. 그럼 얘가 2V가 되고요. 얘가 2V가 되는 거야. 됐니? 자, 전압의 크기가 이 전구의 밝기를 결정하는데 지금 2V인 상태에서 전구 두 개를 더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4V의 전압이 제공되는 상태에서 전구가 두 개를 더 연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가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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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V가 되겠죠. 밝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됐나요? 그리고 전압도 어떻게 될까요? 전압도 감소했죠. 자, 전구를 더 많이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그대로인데 각각에 제공되어야 하는 전압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니은 틀렸어요. 전구 한 개의 연결을 끊었을 때 나머지 전구도 꺼진다. 이건 직렬 연결의 특징이죠. 하나가 꺼지면 나머지가 전부 다 꺼집니다. 네 번째.
한 개를 연결할 때와 비교하면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더 밝아진다. 이거 틀렸어요. 전구의 밝기는 뭐로 결정된다고 했죠? 전압의 세기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한 개 연결했을 때는 얘가 4V니까 전체 하나의 4V의 전압이 제공된 거고 4개가 연결되거나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밝기가 줄어드는 거죠. 기억 리을, 기억 디귿이죠? 기억 디귿 답은 2번 체크하겠습니다. 일단은 2-3 파트는 빼고요. 2-2 파트까지만 일단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